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GS 리테일 영업관리직을 희망하는 김학준 씨의 모의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GS 리테일이면 편의점 이쪽 같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흑수저였기 때문에 알바를 좀 해야 됐었어요. 학교 다닐 때. 근데 이제 좀 흑수저 친구들 특징을 보면요. 대학교에서 막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. 공부 못하고. 그래가지고 저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알바를 하는 대신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알바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알바를 많이 했고, 그래서 이제 CU, 세븐, GS 다 해봤어요. 그 점주님들과 제가 친목질을 하면서 알았던 그 점주들의 고통, 편의점의 고통,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오늘 면접 리뷰하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학준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GS 리테일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 김학준입니다. 왜 제가 GS 리테일 영업관리직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는 사람을 잘 대합니다. 동아리 활동, 서비스직 아르바이트, 인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협업하는 방법을 길렀습니다. 이를 통해서 GS 리테일 영업관리자로서 가맹점주들과 동료와 협업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수치에 관련된 감각을 길렀습니다. 마케팅 인턴을 통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광고의 성과를 측정했고, 달라진 성과에 따라서 민첩한 대응을 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. 또 영업관리 교육을 통해서 가상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고 프로모션하는 실습을 했습니다. 또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어떤 회계에 대한 감각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런 두 가지 저의 노력을 통해서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일단은 1분 자기소개는 크게 힘 뺄 거 없어요. 여기서 내가 잘한다고 했던 거, 내가 경험했다고 했던 거, 이런 거 다 검증하려고 하는 거야. 일단 첫 번째로 사교성. 사교성인데 어떤 사교성이야? 같이 협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교성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점주들하고 공통의 목표를 뭐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죠. 어떤 사교성이길래 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, 본인의 뭐 사교성, 뭐 이런 거 전략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경험, 사교성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성과를 냈던 사례, 이런 게 없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가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건 안 먹혀요. 반드시 사례가 있어야 돼. 내가 저거에 대해서 털었으면. 그리고 두 번째, 뭐 마케터 인턴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배웠던 거. 일단 시작이 이거예요. 그걸 왜 했는지, 거기서 배운 게 뭔지, 그리고 마지막이 뭐야? 이 회사에 그거 어떻게 적용해 먹을 건지, 어떻게 써먹을 건지, 이게 궁금한 거야. 이게 본질이야. 뭐 여기서 광고 성과가 계속 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했다고 했어요. 어떻게 대응해? 이거 물어볼 수 있고, 프로모션 실습 뭐 이런 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데? 뭐 배웠는데? 어떻게 기여할 건데?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비전공자라고 했죠? 비전공자인데 왜 전공도 아닌 이걸 지원했어요?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데, 이게 뭐 그냥 돈 벌려고요? 아니면 뭐 되게 두루뭉실해? 그럼 나가리예요. 네. 그 입사 후 포부를 보니까요. 네. 학준 씨 그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네. 그런 영업관리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네.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. 우선 제가 사실 15년 후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들의 편의점의 변화를 봤을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미니스토 브랜드 같은 경우 어떤 와인 전문 카테고리 킬러형 편의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, 네. 이건 동문서답이에요.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? 트렌드를 파악하는 뭐 영업관리자?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거 물어봤는데 지금 일본 편의점 얘기하고 있죠? 이거 동문서답이야. 그러니까 트렌드를 선도하는 영업관리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? 이런 거 물어본 거야 지금.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본 편의점 얘기. 이런 게 동문서답이고요. 내가 생각하기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, 저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요. 일본 편의점이 와인 전문 편의점 생긴 거 저 이런 거 알고 있어요. 이런 의지가 앞서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나 아는 거 얘기하려고. 이런 거 초보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.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스무디나 샌드위치를 제조를 해서 공급하는 편의점, 또 거의 레스토랑처럼 요리사가 따로 상주하는 그런 편의점도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점점 대형마트나 어떤 대형 백화점 같은 것들이 많이 매출상의 저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편의점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변해가면서 다양한 업태를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이 답변 듣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영업관리자가 뭔지 알겠어요? 모르겠죠. 이게 동문서답이라는 겁니다. 요즘의 트렌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?
아니 요즘 편의점 트렌드 지금 다 얘기한 거 아니야? 일본에는 뭐 와인이 있고 미국에는 뭐 셰프가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? 이거는 면접관이 지금 면접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말린 거야 지금. 면접자는 지금 동문서답 한 거고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가 자꾸 동문서답 하네 정답이 언제 나오지 이러다가 저거 얘가 대답을 이상하게 하네 그럼 이거 물어봐야겠다 하고 질문을 새롭게 띄운 건데 저건 사실 아까 이미 다 얘기했던 거야. 일본은 와인, 미국은 셰프 뭐 이런 게 트렌드였어요. 네, 요즘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제가 자주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뭐 국내 트렌드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뭐 욜로라는 단어도 있는 것처럼 1인 생활자나 어떤 작은 규모의 가족들이 네.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양질의 음식들을 선호하고 또 상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그 민물장어 도시락이라는 제품을 GS에서 런칭을 했었습니다. 네. 그 도시락은 10,000원이라는 편의점 도시락치고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네. 한동안 편의점 그 예약 주문이 1위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프리미엄 가성비의 트렌드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민물장어 도시락이 프리미엄 가성비의 사례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가격이 10,000원이어서 그런 거예요?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. 아니 홍보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. 아니 진짜로 맛이 엄청 있어가지고 그런 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사 먹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. 그 근거가 뭔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. 더. 왜냐면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거 가지고 뭔가 프리미엄 가성비 때문에 민물장어가 떴다 이런 생각을 막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. 그러면 GS 리테일 상품 중에 네. 프리미엄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이제 이런 게 창의성 같은 걸 좀 묻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이 생각해서 뭘 얘기하면 되게 엉성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, 프리미엄 상품 중에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내가 생각해낸 척 연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여러분들이 창의에 꽂혀가지고 진짜 창의적인 거, 뭐 예를 들어서 GS25에서 뭐 피닉스의 눈가를 팔겠습니다. 이딴 거 하면은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면접에서 창의라는 건요 현실적이어야 되고 검증 가능한 거여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창의에 빠져가지고 개소리를 하면은 면접관들이 공감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더 까지는 거야. 내가 늘 말하지만 면접에서 말하는 창의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창의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. 면접관들이 그걸 받아들일 만큼의 역량이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거 저거 보면 지금 당장 쓸 수 있고 현실적이고 진짜 바로 효과가 나겠다. 검증 가능할 만한 거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좋은 게 뭐야? 경쟁사에서 하고 있는 거 살짝 가져와가지고 내가 생각해낸 척 하는 겁니다.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것을 네, 새로운 거. 네. 제 생각에는 최근에 또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소포장되어 있는 헬스 보충제나 좀 더 기능성이 뛰어난 건강식품을 런칭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건 땡이에요. 왜냐면은 지금 프리미엄 가성비라는 항목에서 우리가 새롭게 런칭할 만한 게 있을까? 이걸 물어본 거야. 근데 지금 뭐 했어요? 프리미엄 가성비라는 거 제쳐두고 요즘은 또 헬스가 뜨고 있는데 그럼 헬스 용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했지. 아니 요즘 트렌드가 자기 입으로 프리미엄 가성비라고 했는데 갑자기 트렌드를 헬스로 바꿔가지고 헬스 용품 팔자. 이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GS는 주로 치킨을 많이 팔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 가성비를 붙인 걸 팔겠다. 그럼 뭐 싸구려 치킨 이런 걸 좀 많이 파는데 진짜 비싼 치킨 어디 뭐 굽내에서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굽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진짜 비싼 치킨 한번 해서 치킨집에서 먹는 거 같은 걸 만들어내자.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미엄 가성비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그거 제껴두고 헬스 요즘 또 뜨니까요 헬스 상품 팝시다. 이건 아니에요.